안녕하세요. 사와코 빌런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20년 조금 넘게 시계 덕질을 해오면서 수없이 많은 시계 거래를 해왔는데요. 그 많은 거래를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오늘 다 풀어보겠습니다. 또 뒤에서 기존 시계 거래 플랫폼들의 불편함을 개선한 새로운 플랫폼이 만들어져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운스퀘어 본 건물 말고 그 뒷 건물 1층에 작은 시계 매장 몇 개가 주르륵 있거든요. 거기에 정말 어마어마한 시계들이 모여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계들이 아니고요. 컬렉터가 모은 수준의 아카이브가 쌓여있는 곳이 있어요. 시계 좋아하신다면 한 번 정도는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운스퀘어 1층도 가볼만 해요. 뭐 아니면 도거든요. 빈티지 파텍 필립이나 희귀한 롤렉스 모델들이 있는 매장도 있고 몇천원짜리 싸구려 시계만 파는 것도 있고 소위 말하는 프랭큰들이 모여있는 것도 있고 빈티지 시계 전문 매장도 있습니다. 어떤 매장은 스누피가 들어간 시계만 파는 매장도 있어요. 동묘거리 끝부분에도 작지만 매력적인 시계들을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압구정역 근처나 과거 예지동 일대에도 시계 매장들이 산발적으로 존재하는데 매물들의 나이가 상당히 많은 편이라 발품 파는 것 대비 재미는 떨어져요. 더 파는 DC 인사이드 오토마타 갤러리가 만든 장터예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시계보다는 덕질하기 좋은 시계 위주로 거래가 되고요. 커뮤니티 기반이라서 아직까지는 사기꾼이나 업자들이 진출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거래는 되도록 직거래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중고나라는 국내 시계 거래의 일황 플랫폼이었습니다. 저도 시계 거래를 대부분 여기서 진행했었는데 최근에는 중고나라는 이용하지 않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중고나라 시계 파트는 사기꾼들의 집합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냥 사기라고 생각하고 사기가 아닌지 검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절대 택배 거래는 하지 않고요. 3자 거래도 안 하고 외국인하고도 거래 안 하고 무조건 1대1 직거래만 합니다. 과거에는 인제, 철원, 해남 이렇게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지역으로 거래 장소를 잡아서 택배 거래로 유도하는 방식이 많았었는데 이제 이런 방식이 통하지 않으니까 애매하게 매력적인 수준의 가격대로 설정하고 가기도 애매하고 안 가기도 애매한 지역들로 바꾸고 직거래할 생각이면 사기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진짜로 온다고 하면 잠수 타버리고요. 신뢰지수라는 것이 있지만 사기꾼들은 아이디를 사서 사기를 치고 대부분 대포폰이나 대포계좌를 쓰는 경우가 많아서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은 실제로 사기꾼을 잡은 이력이 있는데 사기꾼들은 거의 대부분 배째라로 나와요. 직거래라고 할지라도 물건을 잘 보셔야 하는 게 가품이나 프랭큰 같은 시계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중고나라의 이런 문제점을 저격하고 나온 게 번개장터인데요. 안전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사기꾼 걱정은 크게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시계만을 위한 플랫폼이 아니라 검색이 쉽지 않아요. 시계 덕후들이 찾는 시계와 일반인들이 선호하는 시계는 분명히 다르고 수많은 시계가 성질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플랫폼이 그것까지는 구분해주지 못합니다. 구경하며 거래하는 재미는 볼 수 없게 만들어졌어요. 게다가 거래 구조가 너무 구매자 우위예요. 그래서 구매자가 진상일 가능성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바이버는 신뢰도 하나는 완벽합니다. 다만 초고가 브랜드 위주로만 취급하고 그만큼 검수비와 플랫폼 이용료가 상당히 비싸요. 그리고 거래 취소 수수료가 굉장히 센 편이라서 구매든 판매든 여러 번 생각을 하고 이용하셔야 합니다. 오프라인 매장도 여러 번 가봤는데 온라인에 있는 매물들이 오프라인에 전부 있는 게 아니고 압구정 매장과 잠실 매장에 흩어져 있어서 온라인으로 보시고 구매하실 때만 매장에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크림도 바이버와 같은 검수 보증 기반이지만 새 상품 위주라 비싼 편이고 시계라는 카테고리만 놓고 보면 바이버라는 상위 호환이 있어서 가격적인 우위가 없다면 메리트는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 카페 중에 시계 거래소라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플랫폼 기반의 장터가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자산이 되는 시계 위주, 롤렉스나 오데마 피게 같이 돈이 되는 브랜드 위주로 거래가 되고요. 지금은 업체나 업체를 가장한 개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해버려서 시계 덕질을 하기에는 재미가 많이 떨어진 곳입니다. 업체들끼리 견제와 싸움도 자주 일어나고요. 타임포럼의 장터는 과거에는 정말 최고였던 것 같아요. 시계가 소수인들의 취미였을 때 시계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 베이스에서 만들어진 장터라서 신뢰도도 높고 올라오는 브랜드들도 흥미롭고 좋았는데 플랫폼 자체가 되게 폐쇄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뉴비가 접근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커뮤니티의 활성도가 떨어지면서 장터도 같이 유의미한 수준 아래로 떨어졌어요. 다만 여기 올라오는 매물은 신뢰도가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하이시가는 명품 시계 매장의 상위 호환입니다. 바이버나 크림보다도 더 비싼 브랜드를 보려면 이쪽으로 가셔야 하고요. 바이버가 온라인 베이스라면 하이시가는 오프라인 베이스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기존에 있던 한국의 시계 거래 플랫폼들과 그 목적과 성질이 조금 다른
시계만을 위한 거래 플랫폼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워치코리아고요. 직접 가입하고 검색하고 판매 등록까지 해보면서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실제 판매자의 입장에서 볼게요. 로그인은 굉장히 편합니다. 저는 네이버로 연동했는데 닉도 자동으로 만들어주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오리진 용두라는 닉네임으로 가입이 되었습니다. 시계만을 위한 플랫폼이라 시계인의 입장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시계 브랜드별로 검색이 가능한데요. 브랜드 내부의 모델이나 라인별로 추가적인 옵션 설정이 가능하고 다이얼이나 밴드나 베젤이나 인덱스, 연식 상당히 구체적인 옵션으로도 검색이 돼서 이걸 만든 사람은 100% 시계 덕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롤렉스로 검색을 해보면 서브마리너, 건판, 연식 이렇게 검색이 가능한데요. 여러가지 탭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세는 매물 이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카페나 장터는 매물이 판매되거나 글이 삭제되면 과거에 올라왔던 매물인지 다시 확인하기 어려운데 워치코리아는 등록된 매물이 이력에 계속 축적돼 과거 호가를 확인하고 시세를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든 구조입니다. 아직 초기라 데이터가 쌓이고 있는 단계지만 장기적으로 매물이 계속 축적되면서 시계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참고할 수 있는 시세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될 것 같아요. 등록은 간단합니다. 제목을 쓰고 브랜드를 고른 뒤 세부 모델을 선택하고 모델명이나 레퍼런스, 구성품 상태를 추가적으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연락 방식도 내 연락처를 공유할지 플랫폼 내 메신저를 쓸지도 고를 수 있고요. 제가 가진 롤렉스 익스플로러 하나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그냥 롤렉스 익스플로러 1, 브랜드 롤렉스 모델 익스플로러 1. 모델명은 알면 적는 게 구매자에게도 판매자에게도 더 좋습니다. 연식 적고 판매 중. 특이사항은 딱히 적을 게 없네요. 없을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연락처 공유를 하면 구매자에게 연락처가 오픈되고요. 시계 이력에 노출하고 싶지 않다면 시세 이력에서 숨기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딜레이 없이 바로 노출이 되고요. 추후 실사 인증 제도를 도입해서 사기, 허위 매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계만을 위한 전문 플랫폼은 한국에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시계를 잘 아는 분이 만드신 것 같은데 다만 거래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스스로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거래 관련된 안전장치들이 보조된다면 여러 플랫폼들을 돌아다니면서 힘을 빼야 하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